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마찰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법안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국의 정면 충돌로 경제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우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나스닥이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는 2단계 임상시험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본장은 휴장하고 선물시장 조기 폐장한다는 점 미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해외 선물의 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신 금요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금요일이 됐네요. 준 차장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또 주말이 왔습니다. 네, 주말 계획도 즐겁게 한번 세워보시고 1시간 저희 혜신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1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요일 밤이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젤 트레이더님 만나보도록 하죠.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방송국이 아닌 제 사무실에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날씨는 겨울을 지나 봄, 지금은 초여름 같은 화창한 날씨이지만 코로나19의 날씨는 아직 겨울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많이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그 아직 완전 잠식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도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엔젤 트레이더의 포지션 전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은 오늘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3% 약보합입니다. 2,9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5% 상승입니다. 9,3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4.5% 하락세입니다. 3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 오름세입니다. 1,7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 하락세입니다. 1.090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장 시간에서 좀 빠졌다가 이제 유럽장 개장하는 시간에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크루드 오일은 그동안에 좀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음봉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증시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지금 약간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양회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뭐 되게 큰 이제 부양책이 나오긴 했는데 예상보다 한 2%가 부족했다고 할까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서프라이즈는 주지 못했고 그냥 부합했던 거 수준 정도로만 나왔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정책을 필 여력을 남겨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얘기도 나왔었고, 또 중국에서 또 홍콩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또 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이제 마찰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양회에서 나오는 소식들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홀로 상승 전환에 성공해준 모습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0.5% 딱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24,35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8% 떨어진 2,94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0.09% 상승해서 9,29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준 차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Still up for big for the week, 아주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올라줬다.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올라줬고, 그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조금씩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문제도 겪고 있죠.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 관련해서 지금 양국이 좀 정치 사상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증시가 좀 많이 올라줬다고 밝혔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23일 저점보다 지금 34%가량이 올라와준 상태입니다. 또 기술주의 반등도 좀 눈여겨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온다면 불을 끌 것이며 나라를 닫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차 파동의 위기를 겪어내고 지금 같은 셧다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현재 미국의 50개 주가 점점 경제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다시 전처럼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금 너무 빠른 경제활동 재개 때문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국에 카이스트가 있다면 영국에는 임페리얼 컬리지가 있습니다. 이 임페리얼 컬리지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날 포드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신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잠깐 그 사진을 찍을 때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고, 그 이외에는 마스크를 썼다며 해명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한 번 더 나이스 샷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탄약이 더 있다. 한 번 이 탄약을 더 투여할 것이다 라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부양책은 연준 측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얼른 합의를 봐서 부양책이 좀 빨리 나오길 바라보겠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2차 유행의 위험성을 간과한다면 앞으로도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포기한 건데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1에서 2%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수치를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경우에는 중국의 공산당 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이 목표치 제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신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1,100조 원 규모가량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3차 연례 회의를 통해서 고용 안정과 생활 수준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모두가 번영하는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사회주의적인 발언이기는 하죠. 중국이 투입할 1,1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은 정말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별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을 해서 이 부양책에 대한 자금을 충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 재대출, 추가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으로 이번 부양책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아주 뚜렷이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슈퍼 부양책,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엄청나게 처음으로 큰 규모의 부양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코로나19를 전례 없는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 방어를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동안 미국은 절대 이 상황을 도와주고 있지 않죠. 다음 소식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 우리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도 경제와 무역협력을 계속해서 신장시키겠다라면서 다자 무역체제를 보호하고 또 WTO, 이 세계 무역기구의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어떤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거고 무역체제도 보호하고 싶고 또 WTO가 말하는 것도 잘 따를게 라면서 약간 유화된 표현, 좀 미국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국이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 올 테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좀 잘 봐줘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한다면 미국과의 긴장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경제 분석 짧게 들어볼 텐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우려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2개월간 급증세를 보인 실업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유행해서 2차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복된다면 경제 회복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지금 경제 활동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안전 우려로 인해서 손님이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믹스드백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매우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 보스틱 총재 발언처럼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경제 재개방과 경제 셧다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별로 너무나 다른 상황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되살리려면 이런 이해관계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라파엘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하시고 준 차장님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또다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선물은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S&P 500 전일 대비해서 0.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은 관망 주셨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들어볼까요? 네, 현재 미 증시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건수, 전국 건수죠. 243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는 24만 9천 건 감소했습니다. 직전주 수치도 298만 1천 건으로 한 29만 4천 건 정도 하향 조정됐지만 지난주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는 240만 건이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9주 연속 이어졌으나 또 신규 실업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또 시장이 또 경기활동 재개에 영향을 평가하면서 미 지수 선물은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일이죠. 나스닥 지수 선물은 2월 18일 이후 최고점을 또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의문은 있는데 미 경제는 엉망인데 정시는 왜 급등했을까 의문이죠. 시장은 지금 막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경제의 추세를 또 예상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포함해서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이건 과거의 것이거나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죠. 중요한 점은 시장의 예상 추세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표는 저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회복되진 않았지만 꽤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힘을 모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긍정적 움직임 때문에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 긍정적 회복 추세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으면 또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적 매매 기법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움직임도 지금 심리적으로 다가간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박스에서 지금 움직인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큰 봉으로 크게 보면 큰 산을 보면 지금 매수 시세는 매수 방향은 맞습니다. 매수 추세는 맞는데 자, 이 눌림이 이제 어디까지 주냐가 이제 중요한데 S&P죠. 네.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S&P 같은 경우는 29.20 정도, 29.20 정도까지 눌림을 주면 거기서는 바로 매수 대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또 2920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손절을 조금 크게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면 2925선에서 매수 진입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절을 조금 크게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큰 산은 지금 추세는 지금 매수 추세니까 매수 진입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고 해서 엔젤은 지금 매수 좀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실물 경기와 관련한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증시는 또 왜 이렇게 잘 올라가나 이렇게 괴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증시는 좀 끌어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조금 눌려줄 때의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2,920선에서의 매수 혹은 조금 덜 눌려준다면 2,925선에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 차장님은 관망 주셨네요. 네, 저는 오늘은 좀 관망이고 다음 네.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그래도 지수가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 편인데 네. 일단 월요일이 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토, 일, 월 3일에 거의 휴장이 있는 건데 3일간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웬만한 이제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냥 좀 편하게 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그래도 평소 때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네. 관망으로 들었는데 네. 일단 어제 얘기가 나온 YCC 그 네, 일드 네. 커브 컨트롤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게 사실 뭐 말은 뭐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암묵적으로 네. 지금 발표만 안 했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지금 네. 보면은 국채 2년물 가격이 한 0.1에서 0.2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한 0.15 평균으로 보면 될 것 같고 10년채 같은 경우도 0.6에서 0.7 그러니까 한 0.65 정도로 지금 연준에서 암묵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올라가면은 국채를 더 매입하고 네. 내려가면 국채를 뭐 매입량을 더 줄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3월 달에 이제 미국 펜션 펀드 그러니까 뭐 연기금 펀드라고 하죠. 네. 뭐 그런 데서도 계속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고 3월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3천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익률이 어느 정도 제한될 거고 약간 달러 이제 해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국채 매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연준이 지금 다 매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튀어오른 거를 막기 위해 연준이 지금 계속 사고 있듯이 그냥 만약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지금처럼 뭐 0.6, 0.7이 아니라 진짜 0.65로 딱 설정을 해놓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막 국채를 매입해서 낮추고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할 뿐이지 사실 네네.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네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회사채도 마찬가지죠. 회사채 뛰어오르니까 회사채 매입해서 안정시키고 이것도 네. 다 어떻게 보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 하나인데 일단 오늘 그 양회 발표는 그 아까 그 캐스터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성장률 전망 자체를 그냥 아예 하질 않았어요. 안 그러니까 했죠. 해봤자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을 바엔 그냥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냥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악재로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뭐 좀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규모도 원래는 GDP 대비 한 15% 정도의 부양책을 예상했는데 네. 한 13에서 14 정도 네, 그래서 네.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1,000조가 넘는 금액이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약간 홍콩 보안법이나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증시가 지금까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더들이 약간 핑계김에 요거를 한 거지 이거는 분명히 다음 주에는 증시를 조금 끌어오를 뉴스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0.2%로 지금 전월 대비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은 안 그래도 뭐 옛날에도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에서 네. 장기간의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그쵸. 되게 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몇 년 만에 또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니까 또 이런 걸 우려하는 그런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모르겠습니다. 일본 자체는 저희가 요즘 별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잘 쓰는 안 것 같아서 쓰죠. 네, 이게 네. 뭐 시장의 악재가 될까 뭐 그냥 올림픽 하나 마냐가 그냥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데 뭐 아무튼 이건 그렇다 치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연준에서 회사채를 또 뭐 매입하고 뭐 하고 있기는 한데 회사채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사실 급등은 제한이 됐어요. 연준에서 네.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막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르는 새가 조금 멈췄을 뿐이지 아직도 사실 불안해요. 네네. 근데 이게 무디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1년 3월이 되면은 이게 지금의 이제 폴른 엔젤 그 투기 등급의 네. 회사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 반올림에서 한 14% 정도가 파산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4%면 10개 중에 뭐 한두 개의 회사가 네네. 망하는 건데 이건 엄청난 규모인데 그리고 그렇죠. 2021년 3월이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부도하는 회사는 나올 거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그 폴른 엔젤의 이 회사채의 규모를 보면은 2008년, 2009년 합한 거만큼이 지금 최근 3개월간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는 거고 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부도율도 많이 나올 확률을 뜻하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할 뉴스인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됐다 그래서 사실 지금 회사채나 이런 거는 스프레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하향 안정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향, 그러니까 확 튀는 걸 막았을 네, 뿐이지 네. 아직은 위험한 위험하다. 수준이다. 네, 그래서 증시는 유동성으로 인해 사실 증시랑 지금 뭐 이런 실물 경기 뭐 이런 건 전혀 따로 가니까 뭐 이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유동성 풀린 게 많아서 증시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많이 올라가다 보면 호재보다 악재에 조금 민감해지고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팔 이런 기회에 막 핑계를 찾듯이 갑자기 이럴 때 회사채의 이런 스프레드가 튀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완벽한 핑계거리가 돼서 갑자기 확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사실 증시는 유동성으로 좀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오를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지만 지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이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이틀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휴장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면서 조금 조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일드커브와 관련한 부분, 회사채, 또 기업들의 파산까지 이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조금 지금 코로나와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대두되지 않을 뿐이지 이 부분이 전혀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수 선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오다가 오늘은 음봉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4% 조정받으면서 다시금 32달러 선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의견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이시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국제 유가는 지금 21일 어제죠. 어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고 또 산유국들의 감산이 이행되면서 원유 시장에서는 또 수급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지금 3월 이후죠. 3월 이후 지금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중국이 정하지 못하자 또 오늘 금일 유가가 하락해서 코로나19가 세계 2위의 석유 사용자들 중국이죠. 중국이 연료 수요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 오늘 크루드 같은 경우죠. 크루드 같은 경우는 31.28까지 내려왔다가 오일 하락은 또 새로운 매도 추세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조정받는 시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곧 아마 4월에 최고점인 지금 35.18이죠. 35.18 자리를 아마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는 지금 35.18을 돌파하긴 힘들지만 다음 주 주중에는 35.18이죠. 다음 주 주중에는 35.18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봤을 때는 밑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바로 위에 보시면 지금 중심선이 33.40이 있습니다. 33.40이 있는데 아마 오늘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33.40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잘한다면 이제 어제 저가죠. 어제 최저가 33.77까지도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32.80이나 바로도 좋고 80도 좋고 손절을 그럼 조금 크게 잡아야 되겠죠. 85에 잡으시면 손절 조금 크게 잡으시고 아마 매수 대응하시면 오늘 저녁까지는 아마 거의 한 7, 80대 정도는 상방으로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지금 크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강력하게 지금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수하는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 오늘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주 중까지는 4월의 고점이었던 35.18선을 좀 넘는 시도를 하러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오늘 이제 이 사이에는 33.40선에서 77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눌려줄 때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바로 진입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하다 보면 좀 손절의 범위가 조금 커질 때도 있고 또 손절의 범위가 좀 작아질 때도 있는데 지금 바로 진입하시면 뭐 손절을 한 25개 잡으시고 8권까지 또 기다렸다가 뭐 진입하시면 손절을 한 20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지금 또 8권까지 안 내려오고 또 바로 또 상방으로 가버리면 또 진입에 뭐 자차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손절을 조금 더 5티 더 잡더라도 지금 진입하시고 손절을 아마 25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을 조금 기다리다가 그 선이 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준 차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저도 네. 근데 엔젤님처럼 다음 주에는 또 상승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오늘은 그냥 아까 지수처럼 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무리하게 포지션을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원래는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제가 갖고 오는 이런 차트 이런 게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이런 거는 차트를 조금 보는 게 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면은 이제 원유의 생산, 미국의 이제 하루 생산량과 이런 걸 나타낸 건데 보면은 4월 이제 3월 이제 넷째 주부터 한 1,300, 이게 지금 단위가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300이거든요. 네. 1,350만 배럴 정도를 일일 생산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줄어서 현재 5월 3주차 정도에는 이제 1,100배, 1,200배럴, 네. 1,200배럴로 이제 줄었어요. 일 생산량이. 그리고 재고 증감은 지금 5월 둘째 주부터는 지금 2주 연속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수요 부분인데 네. 실수요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저점을 찍고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1,400만 배럴로 이제 회복을 해서 이게 네, 전년 네. 동기 대비 한 88, 90% 거의 가까이 지금 회복을 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네, 네. 지금 요거 그래프 보시면 이게 4월 이제 말 기준으로 미국 네. 이제 원유 저장고에 저장 이제 얼마까지 차 있나 요거를 보여주는 양인데 지금 미국 전체로 보면은 한 61% 정도로 한 반보다 조금 넘게 지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월 말이고 아까 5월 달부터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확실히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서 되게 가파르게 아마 재고는 조금 비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는 이렇게 강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아직도 원유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미국과 러시아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제정 유가에서 한 40불, 42불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업들이 한 36불 요 정도 수준인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왔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에 반해서 전보다 이제 생산량은 줄어들었을 때니까 분명히 그 지점까지 이렇게 제정 유가를 맞춰주는 수준까지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36불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더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계시고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휴장 앞두고 좀 움직임이 덜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에서 매도를 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이런 정보들도 주셨네요. 실수요가 점점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으니까 감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또 경제를 재개하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보다는 더 반등할 것이다. 35에서 36달러 선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어제 조금 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1,73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 골드는 왜 관망일까요 지금? 네, 이 골드는 지금 연이어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죠 전일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뭐 비록 뭐 달러 강세가 또 뭐 골드의 상승세를 또 억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전일을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전일 1,715
1715.3이죠. 저점을 지금 지지받아 다시 또 일봉상 지금 양봉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골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오늘 또 박스권이죠. 지금 보시면 일봉상을 보더라도 1730에서 1736, 7까지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아마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일단은 그래도 골드는 1720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적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강한 투자자들의 흐름을 지금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는 지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마 상승 추진력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는 관망하고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되면 그때부터 아마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관망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더 크게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다음 주 이 시장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은 골드 매도 주셨어요. 오늘은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방향의 포지션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오늘 일단 골드는 지금 제가 그 회사에서 그 달러를 보니까 달러가 조금씩 약간 강한 상승을 조금씩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달러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러면은 골드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들은 건데 저도 엔젤님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약간 이런 게 증시도 끌어오를 뿐만 아니라 약간 그렇게 부양책을 푼다는 거 제가 돈을 푼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에 연동해서 골드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매도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매수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단 오늘 중국의 양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GDP 성장률의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래도 중국이 1,000조가 넘는 돈을 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아까 저희 지수 선물 살펴볼 때 좀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골드에도 좀 적용이 돼서 다음 주쯤에는 골드 더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유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도 음봉을 켰고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가 지금 일봉상으로 확인했을 때 계속해서 최근에 이 흐름들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장에서 고점에서 좀 맞고 내려오는 상황, 오늘도 거기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두 분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유로는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주시죠. 네, 지금 미국과 또 중국 간 긴장이 또 고조되면서 달러화가 21일 반등했죠. 어제 반등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경제 정상화에 영향을 지금 저울질하는 와중에 프랑스와 독일이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5천억 유로 규모의 신기금 마련을 제안하면서 지금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연속 상승을 했는데 지난 나흘간 랠리를 펼쳤던 유로 FX가 이제는 좀 피로감에 조금 지쳤다고 봐야 되겠죠. 피로감에 어제 오늘 이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6개 이제 바스켓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지금 0.32% 정도 달러가 상승을 했고 99.44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또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크게 지금 추가 하락의 범위는 아마 제한적일 것입니다.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아마 제한적인 범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밑에 지금
1.08808짜리 이 자리에 지금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까지 오늘 새벽에 내려가려는지는 지금 저희까지 내려갈 힘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상방은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더 빠진다면 아마 오늘 저가 도전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마 0.08975까지는 지금 더 내려갈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진입하시는 게 아마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구간에서 유로를 진입한다면 아마 매도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일단 지금 매도세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제한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진입을 해본다면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한다면 오늘 상황에서는 1.08975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 차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원래 저는 유로는 매도였는데 네. 잠깐 매수를 들었던 게 이제 독일 쪽에서 입장을 바꿔서 네. 이제 유럽 회생기금을 지원금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에서 태클을 걸면서 이제 그 유로가 상승할 만한 거리를 이제 상쇄시켜 줬으니까 네. 다시 또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유로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네. 유럽에서 이제 이틀 전인가 뉴 그릴 정책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이제 전기차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산 장비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인프라 쪽으로도 몇십 조를 투자하고 또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도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주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노르웨이가 유럽의 가장 그런 친환경 네, 그 전기차의 강국인데 50% 이상이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쪽을 따라가려는 이제 유럽 전체적인 이제 움직임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원유 쪽의 수요는 이제 진짜 더 줄어들 수도 확실히 네,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주식이 이제 진짜로 좀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전기차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인프라 쪽으로 하면은 당연히 일자리도 생길 거고 그게 유로 쪽으로 조금 상승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승보다는 지금 유럽에 일단 원래 재정이 부실했는데 코로나에 인한 피해가 지금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유로 쪽은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준 차장님의 의견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IMF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경제 충격을 회복을 해도 은행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오늘 이 재무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9개 선진국의 은행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이죠. 5년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과 낮은 이자율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JP모건도 전년 동기 대비 69%가 지금 이익이 감소가 됐고 다른 미국 은행들도 평균적으로 거의 39%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이를 두고서 은행들이 자금을 보존하려면 배당금을 중단해야 되고 또 주식 환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은행이 흔들리면 전체적인 주식 시스템, 금융 시스템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이 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제멋대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미국은 베이징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런 형편없는 제안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국 법에 따라서 홍콩의 자율성,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존중해야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양국 간의 갈등이 이렇게 폼페이오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측에서는 왜 우리가 낸 법안에 대해서 미국 법에 따라서 홍콩의 자율성을 강조를 해야 하냐라고 반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지수 역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딩 타임 저희가 유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요즘은 또 실버가 주목을 또 받고 있죠.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무섭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실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측면에 더해서 또 산업재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재개되면 이런 부분에서 더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실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또 실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실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실버, 네. 금과 은은 뭐 세계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각광받는 자산으로 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안전자산으로 지금 주고받는 건 사실입니다. 은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 금 자산이 상승을 하는데 은 역시 원자재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풀린다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중 하나인 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은에 몰린 관심은 현재 은 가격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금 가격은 아마 은 가격의 80에서 90배 수준이었습니다. 은 가격에. 지금 금 가격이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경제 전망이 어둡다 보니 은은 또 각종 전자제품이나 5G 장비, 태양광 패널 같은 자율주행차 부품 등 고루 쓰이는 산업재적인 측면은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은 가격은 금과 달리 내려가는 편이죠. 경기가 위축되면. 금 가격은 오르고 은 가격은 주춤하다 보니 아마 두 자산의 격차가 평소보다 지금 많이 벌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런 점이 아마 투자 기회로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너무 은이 지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매도 진입하시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조정을 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는 뜻으로 제가 관망을 드렸는데 조정을 준다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한 16.500까지는 아마 조정을 줄 때 그때 아마 대응하시는 게 아마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요즘같이 은이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아마 조금 위험 투자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금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은 저는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은은 그 사이에 조금 주춤해서 격차가 큰 것이지 은 자재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고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 그런데 만약에 매수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조금 눌려줬을 때 16.5선까지는 눌려줬을 때 매수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지금, 좀 매도를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저는 일단 18불 정도 고점으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다가왔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 매수는 들어가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1월 달에 방송 아마 했을 때 제가 말을 했을 텐데 약간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JP모건 이거 근데 네, 사실은 네. 사실입니다. JP모건에서 은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거든요. 1억 온스가 아마 넘을 거예요. 네, 그렇게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은을 실물로 비축해 두면서 선물 가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JP모건 쪽에서 상당히 긴 미래를 보고 네, 지금 네. 은을 계속 저축하고 있다. 그래서 실물 은을 조금씩 챙겨두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 JP모건과 방향을 같이 네. 하면서 네, 언젠가 이게 선물 쪽을 정산하면서 실물 가격이 팍 뛰밀 때 아마 풀지 않을까. 그런 또 이상한 또 음모론이 있어서 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P모건에서 은을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금요일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 하셨죠. 엔젤 트레이더의 전략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퓨처손 엔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전략들, 이야기들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바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